자, 이번에는 시스템 기획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시스템 기획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스템 기획은 사용자의 행동과 흐름, 그리고 이제 그 기능적인 작동을 설계하는 분야예요. 대표적으로 게임이 있겠죠? 게임에서 시스템 기획은 게임 내에 규칙을 세우고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스템 기획이라는 건 게임에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정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스템 기획이 뭐예요? 플레이어가 게임을 즐기는 방식과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게임의 재미나 몰입도를 좌우하게 되고. 시스템 기획은요, 게임의 구조적인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게임의 규칙이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결국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구조적 완성도를 향상시켜요. 이 완성도 향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게임의 핵심 규칙, 메커니즘, 이게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일관성을 유지할 때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게임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거는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플레이어의 경험을 최적화시킨다. 결국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그 규칙이 일관적이고 또 그 일관적이면서도 직관적이죠. 쉬워야죠. 유저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학습하면 피로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기획할 때는 이탈했던 유저가 다시 복귀했을 때 조금만 몇 번만 반복해서 플레이를 하면 원래 기억했던 그 단축키라든지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다시 상기시켜서 할 수 있는 레벨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에 처음에 입문을 할 때 레벨이 낮지 않아요. 중급 정도에서 입문을 해요. 그러다가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내 실력은 처음에는 하수였겠지만 중간 레벨에 이 게임이 원래 갖고 있는 레벨에 내가 도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해서 게이머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상급자의 레벨을 갖춘다고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스타크래프트를 같이 해주는 친구가 없네? 그래서 난 이제 스타 안 해? 하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오빠, 나 스타 하고 싶어. 이래. 그러면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같이 시작을 해요. 나 오랜만에 해서 전혀 모르겠지만 내 몸과 내 머리가 단축키를 기억하고 내가 테란 했을 때 이때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프로토스 했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하는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바로 하급자에서 중급자까지 순식간에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난이도가 있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탈된 유저가 다시 복귀했을 때 게임이 싱겁거나 식상해지지 말라는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가 이 게임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게임 기획의 핵심 설계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지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과 상호작용 방식을 정의해요. 예를 들어서 전투 시스템, 그리고 뭐 자원 관리, 뭐 예를 탐험이 있다? 그러면 뭐 그 탐험에 대한 메커니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 조정. 밸런스 조정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밸런스 조정 같은 경우는 각 요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걸 밸런스 조절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요소가 지나치게 강성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지 않게끔 공평하게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를 밸런스 조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진행이나 성장, 설계 구도, 성장, 설계 구도.
성장 설계 구도가 뭘까요, 여러분? 성장 설계 구도는 뭘 성장 설계 구도라고 할까요? 이게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장 설계 구도예요. 진행 및 성장 설계 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레벨업 하는 거. 이게 사실 디자인할 때 제일 재밌고 머리가 제일 아픈 거. 그러니까 레벨업 하는 거. 레벨업. 그 다음에 뭐,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획득할 거고, 아이템이 어떻게 진화할 거고, 그 다음에 스토리 진행. 뭐, 스테이지 1 깨고 스테이지 2 넘어가는데, 스테이지 2에서는 뭐, 보스 몹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스토리 진행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거요. UX, UI 통합시키는 거. UX, UI 통합시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앞에 제가 톤앤 매너라고 그랬잖아요. 톤앤 매너. UX, UI도 일치시키는 건 결국 톤앤 매너를 지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만드는 게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만족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기반의 테스트. 그리고 뭐예요? 테스트를 했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기반의 테스트도 테스트되지만 UT라고 해요. 유저빌리티 테스트, 사용성 평가.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UT라는 표현을 UX를 하면서 아마 들어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UT가 있고 난 다음엔 당연히 피드백이 있어야겠죠. 피드백이 있고 그래서 플레이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에서 발견된 문제들 체크하고 그걸 개선해서 최적화된 결과물 그래서 클로징 베타 테스트 같은 것들 시스템 이 중간중간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되지 않고 베타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를 오픈하지 않는다 해서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T 정도로 요약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뻔하고 그 다음에 몰입하는 거 엔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두 개를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행동심리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플레이어의 동기부여와 행동의 패턴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상과 도전을 제공하는 거. 이래서 사실 시스템 기획하시는 분들 중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복잡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그 좀 많이 활용이 되는 편이에요. 게임 개발에서 콘텐츠 기획과 시스템 기획은 굉장히 닮아 있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애들이거든요. 그 역할과 목표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획할 때 혼돈이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콘텐츠 기획은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설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콘텐츠 기획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비주얼한 거. 이 비주얼라이징한 애들을, 눈에 보이는 애들을 책임지는 거고 시스템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은 룰이라 그랬어요. 규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얘하고 얘가 닮은 듯 보이나 사실 둘이서 하는 기능과 역할은 상당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 사람들이 잘 몰라서 나 기획자야, 콘텐츠 기획해 라고 얘기하면 콘텐츠 기획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게임에는 크게 두 가지 기획을 나뉘셨어. 더 크게는 세 가지. 시스템 기획하고 콘텐츠 기획 외에 마케팅이나 서비스 기획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머니 이제 마케팅 쪽 전문가들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언급하지 않을 건데요. 어쨌든 콘텐츠 기획에서는 플레이어가 게임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 요소가 게임의 재미와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뭐예요? 시각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재미를 중심으로 게임의 스토리, 설정 기획이라고 게임의 스토리, 캐릭터 설정, 세계관 설정, 그다음에 퀘스트 디자인, 이 퀘스트 디자인도 퀘스트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 퀘스트 디자인은 퀘스트를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방탈출 게임 할 때 뭐 여기 달성해야 되는 미션들 있잖아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서사에 맞춰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현이 필요하겠죠. 시스템 기획이 제공한 규칙과 룰 이런 거 구조를 바탕으로 컨텐츠가 나와야 돼요. 특정 스킬 타입을 기반한 뭐 불화살이면 불화살, 얼음화살이면 얼음화살 이런 부분들의 스케치가 나와야겠죠. 또 양적인 확장 굉장히 중요해요. 시스템에서 정의된 틀 안에서 하는 양의 퀘스트, 아이템, 캐릭터 이걸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적인 확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 왜 만들겠어요? 플레이어가 흥미롭고 재밌으라고, 재밌는 경험 하시라고, 게임의 스토리와 비주얼을 통해서 감각적인 연결을 강화시켜주는 게 이 아이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스템 기획은 뭐예요? 시스템 기획은 게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와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 그래서 아까 룰이라고 얘기했어요. 게임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 주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규칙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콘텐츠하고. 게임의 작동 방식, 데이터 테이블 설계해야 되고 AI 동작, 그 다음에 UI 기능 이런 거 다 정해야 하고 확장성과 안정성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초를 설계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다 자체가 결과 뭐예요? 기초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규칙, 데이터 구조, 기능 동작, 작동 방식 이게 결국적으로 다 뭐예요? 기초를 설계하는 거예요. 기초. 우리 스토리에서는 플롯이라고 얘기했죠. 얘도 결과적으로 플롯에 해당하는 뼈대를 완성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 사실 이 규칙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HP가 있다고 했을 때 HP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HP는 그냥 공격을 받았을 때 감소하는 체력적인 부분인 건지 그럼 에너지는 내가 여기 만땅까지 채웠을 때 내가 스페셜한 스킬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발동에 대한 조건들도 스킬 발동의 조건들도 넣어야 되고요. 캐릭터의 능력치를 계산하는 방식도 여기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 기획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엑셀 다루는 거는 기본이에요. 엑셀은 기본이고 수학 공식 잘 다루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규칙을 설정하다 보니까 총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스템 기획은 개발자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게임 내에 모든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스템상의 확장성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때의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기획은 플레이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주고 창의성과 재미를 강조한다면 시스템 기획은 이런 콘텐츠가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줘 안전성, 그 다음에 뭐 확장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둘은 상호 의존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다르고 그러면서도 또 조화롭게 협력해야 되고 그래야지 게임이 성공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방탈출 게임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 방탈출 게임은 제한 시간 내에 플레이어가 주어진 퍼즐과 또 뭐 도전 과제 같은 것들을 해결해서 방을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컨텐츠 기획과 시스템 기획은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을 할 거예요. 동시에 당연히 상호 보완적인 작동을 하겠죠. 컨텐츠 기획은 스토리와 테마를 중심으로 플레이어가 몰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를 할 거고 시스템은 게임의 규칙과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실현 가능한 구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컨텐츠 기획에서 해야 할 일 뭐가 있어요? 컨텐츠 기획에서는 당연히 테마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겠죠. 테마를 선정해요. 테마를 선정한다는 거는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테마를 선정한다는 거는 결국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분위기, 배경의 분위기. 우리가 고대 유적지를 탐험할 건지 아니면 버려진 창고를 탐험할 건지 미래 우주선 탈출을 할 건지 아니면 공포의 저택 이런 걸 할 건지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겠죠. 플레이어가 이 방에 왜 갇혔는지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나올 수 있는지 고대 유적지라고 했을 때 이 유적지에서 플레이어는 뭘 해야 되겠어요? 보물을 찾던 중 갇혔어요. 자, 제한 시간에 탈출하지 못하면 붕괴될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캐릭터 설정해야죠. 우리가 NPC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캐릭터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게임 많이 한 친구들은 알죠? NPC가 뭐예요? Non-Playable Character. 이게 뭐예요?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얘는 플레이를 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서 non-playabl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플레이는 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에서 그 공간에 있으면서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플레이어한테 퀘스트를 내줘요. 디아블로 보면은 마을에 사람들 진짜 많이 몰려있죠. 그 사람들 아무 역할 안 하잖아. 거기서 수다 떨고 있고 그냥 가만히 멈춰 있잖아요. 근데 내가 다가갔을 때 나한테 퀘스트를 내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 방탈출 게임에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창고라고 해요. 학교 여기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스쿨버스 이걸 창고예요. 근데 이게 좀비가 출연했어요. 근데 좀비가 출연한 이 방에서 이 버스 안에 좀비들이 갇혀 있어요. 이 좀비 학생 좀비들이 버스를 탈출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좀비들한테 잡히지 않고 나는 여기 익sit 이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문을 통해서 나갈 때 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문 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멘붕 왔어요. 대답을 못해요. 열쇠 있는데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저씨가 열쇠는 어디에 있어? 열쇠는 뭘로 찾아야 해? 뭐 이런 식의 힌트를 줘요. 그러면 그 힌트를 나는 풀면서 이 방을 탈출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게임 시스템 상에서 존재하는 인물, NPC, 게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플레이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NPC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퍼즐, 도전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죠. 퍼즐의 종류, 논리 퍼즐을 할 건지 숨겨진 물건을 찾을 건지 암호 해독을 할 건지 다양한 유형의 퍼즐들이 배치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단계부터 점점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난이도를 높이면서 플레이어한테 성취감을 유도해야겠죠. 스토리와 퍼즐 연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퍼즐 해결이 스토리 진행과 연결이 돼야지 그래야지 맥락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뭐예요? 여기가 여기 학교 버스 창고죠. 이 버스 창고 안에서 내가 이걸 탈출해서 다음 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쇠를 찾아요. 다음 방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여기서 나가면 식당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 맥락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스토리가 연결되게끔 만들어야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 창고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이러면 너무 맥락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학생증을 대세요. 이러면 난 이해가 되지만 통장을 인증해 주세요. 이러는 건 우리가 납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각적인 연출하고 분위기 조성. 학생들한테 내가 우리 이제 3학년 친구들하고 3D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는데 사운드 이펙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 그것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영상에 미디어물에는 기본이 음악이에요. 음악하고 그다음에 나레이션, 사운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조명, 음악,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테마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포라면 당연히 공포 테마의 어두운 조명과 긴장감을 높이는 그 쌕하는 소리들 그런 배경음악 사용해야겠죠. 반면에 시스템 기획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시스템 기획은 콘텐츠 기획에서 정의된 요소들을 가지고 기술을 구현해야 돼요. 게임의 규칙과 메커니즘 설계하는 역할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의 규칙과 메커니즘이라고 했을 때 뭐예요?
플레이어가 주어진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예를 들어 타이머라고 해요. 그러면 이 타이머는 플레이어가 탈출해야 되는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을 할 거예요. 특정 시간 동안 만약에 진행을 못한다 할 경우에 나는 힌트를 한 개 보여준다. 그래서 힌트는 총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5번 넘어가면 라이프 하나를 깎으면서 간다. 이런 식의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히든 미션, 진짜 말 그대로 숨겨져 있는 히든 미션을 발견을 했을 때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어 무기 하나를 준다. 이런 거. 이런 보상 체계에 대한 것들도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퍼즐 작동하는 구현 방식, 물리적인 퍼즐일지 열쇠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논리적 퍼즐, 암호, 코드, 해독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퍼즐들의 흐름을 설계하는 거. 이게 시스템이 할 일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저 UX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UX가 웹의 UX인지 아니면 모바일의 UX인지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게임으로 갈 건지 사실 요즘에 웹게임 별로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대작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대신에 뭐 우리 뭐 PS4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뭐 스위치 이런 애들 그런 게임들은 또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 우선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크니까 모바일 게임으로 했을 때 우리 얘네들을 GUI라고 해요. GUI 쪽 UX UI 쪽 했을 때 GUI 쪽으로 가는 것도 바로 이 시스템 기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직관적인 UI를 플레이어가 힌트나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거. 타이머와 남은 시간 표시하는 거, 버튼, 힌트 버튼 같은 거 배치하는 거, 이런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설계하는, 경험을 설계하는 이게 결국에 시스템 기획이고, UI 디자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UX가 설계해서 나한테 제시한 것들을 포장하는 게 UI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 UI, UX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그 범위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취업할 때 되면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멘붕 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테스트 및 밸런싱 맞추는 거. 모든 퍼즐과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당연히 테스트해서 오류 수정해야 돼요. 앞에서 그래서 UT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난이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또 수정하고 플레이어 경험을 최적화해주는데 집중하셔야죠. 콘텐츠 기획과 시스템 기획의 무조건 협업이에요. 시스템 기획이 독립적으로 가고 콘텐츠 기획이 독립적으로 간다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고대 유적에 숨겨진 문자를 해독하는 퀘스트를 제안을 했다 하면은 시스템 팀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문자 해독 장치와 관련된 메커니즘 설계하는 거예요. 방탈출 게임에서 우리가 학교 지하에 있는 스쿨버스 창고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탈출할 건데 이걸 그냥 우리 물리적 퍼즐로 갈 거야? 그러면 물리적 퍼즐의 요소와 장치는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있는 데를 시스템 쪽에서 잡아줘야 콘텐츠 쪽에서 그걸 시각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콘텐츠 팀은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명, 그다음 디자인적으로 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시각화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요. 결과적으로 방탈출 게임 개발에서 콘텐츠 기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설계를 하는데 그거를 시각화에 기반하거나 사운드에 기반한다는 거. 반면에 콘텐츠 기획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조 만들어낸다는 거. 이 두 개의 기획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성공적인 발탈출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 플레이어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콘텐츠 기획과 시스템 기획이 잘 아울러져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게임 시스템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영상을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시스템 기획은 사실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시스템 기획에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사례를
예시를 갖고 온 영상이에요. 한번 볼게요. 머릿속에서 먼저 분해해보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축구로 게임을 장이 만든대요. 있겠죠. 축구 그 장이 하나 있을 거고, 이것이 하나 이제 구성 요소죠.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라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이 골대라는 오브젝트 안으로 공이 들어가면 그럼 점수가 올라가는 거겠죠. 자, 필드 플레이어, 네,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 골키퍼라는 그런 구성 요소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제 단순화 시켜서, 자, 이런 식으로 게임 안에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요소들, 이런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될 게임 오브젝트 중에는 이제 정적인 오브젝트들도 있고요, 동적인 오브젝트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속성과 행동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파라미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자, 이름이라는 게 하나의 속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축구 선수들 이름들이 다 있고요. 모든 그 게임 안에 등장하는 축구 선수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름들도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은 똑같죠. 자, 나이, 계약금, 속력, 드리블 능력, 킥 정확도, 스태미나, 달리기 속도, 파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 다 뽑아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임에서 필요한 것들을 남기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속성값을 뽑아보고요. 이 속성값은 이 필드 플레이어라는 이 캐릭터죠. 캐릭터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들이고요, 파라미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값들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호날두라는 캐릭터다. 그럼 이름은 호날두죠. 그리고 호날두라는 캐릭터의 속력은 12다. 그 다음에 메시라는 캐릭터가 있다. 그럼 메시라는 캐릭터는 이름이 메시죠. 속력은 예를 들어서 13이다.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의 속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값이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죠. 자, 이런 식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속성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뽑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리블이라든지 가속 질주, 킥, 태클, 붙잡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기획자가 미리 생각해서 정리해 놓으면 프로그래머들이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함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태라는 것을 뽑아보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들은 한 번에 한 가지의 상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아블로에 나오는 보물상자다. 보물상자는 기본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와 열려있는 상태가 있겠죠.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접근했을 때 플레이어가 접근해서 이제 그 상자를 클릭하면은 상자가 열린 상태로 바뀝니다. 열린 상태가 바뀌면서 주변에 이제 돈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상태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이 축구 선수 캐릭터를 보면은 정상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기본 상태, 모든 파라미터 값이 정상인 경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게임 도중에 강력한 타격, 태클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부상을 입게 되면 이제 부상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 상태라는 것이 있다고 기획자들이 정의하고 이 부상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부상 상태에서는 캐릭터의 그 속도, 이게 속력이죠. 속력이 30% 하락한다든지, 킥력이 20% 하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상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노 상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캐릭터가 너무 화가 났다. 그럼 화가 났을 때 이제 분노 상태로 전환하고요. 분노 상태에서는 캐릭터가 가속 질주 속도가 120%로 올라서지만 대신 체력이나 스태미나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사계 저하나 지친 상태, 생각할 수 있는 상태들은 다 지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이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에서 태클을 당했을 때 30%의 확률로 부상 상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캐릭터의 화라는 속성,
뭐 화라는 속성이 있어서 화라는 속성이 100이 넘어가면 분도 상태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부상 상태가 되면은 캐릭터의 뭐 특정 파라미터가 50%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의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실 가장 간단한 인공지능 기획입니다. 게임 그 프로그래머들이 일반적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다룰 때 상태 머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간단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태 머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획자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게임 오브젝트가 한 번에 한 가지 상태를 가지고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놓는다면 기획자들이 프로그래머들과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시스템 기획자가 이런 정도의 설계를 해놓으면 개발자하고 소통하기가 편해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콘텐츠 기획은 디자이너 출신들이 기획을 많이 해요. 디자인 현업에 계시던 분들이. 근데 시스템 기획은 개발자 출신들이 많이 해요. 개발자의 생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하고 소통이 수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한쪽 포지션에 대해서 업무를 100%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기획을 못해요. 그래서 기획자들 대다수가 어디 출신의 그래서 기획자는 신입이 거의 없어요. 마케팅이나 서비스 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컨텐츠 안에서는 신입 기획자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엔드라인은 꼴라인은 기획자를 마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디자인이든지 아니면은 개발이든지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으로 기획자로 전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할게요.